놀이는 아이들의 발달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잘만 알고 활용하면 아이들의 발달을 무궁무진하게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놀이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놀이는 외부적인 동기보다는 내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놀이하는 사람은 활동의 결과나 완성보다는 놀이 활동 그 자체에 관심이 더 많다. 즉 과정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요. 놀이에는 긍정적인 느낌이 수반된다. 놀이하면서 당연히 즐겁겠죠. 또 아이는 놀이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도 상실할 정도로 몰입한다라는 게 이제 놀이의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또 놀이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과 같은 비사실적, 상상적 속성을 띠는 것도 아동기 놀이의 특징입니다. 또한 놀이는 사물과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를 줘요. 그래서 놀이는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낳고요. 이게 이후에 말할 창의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놀이는 아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걸 너무 간과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놀이가 아동의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놀이와 두뇌 발달을 한번 살펴보죠. 놀이는 사람의 정서 조절, 사고력, 판단력, 계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뇌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편도체나 전두엽이 그곳인데요. 이게 잘 발달하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놀이가 단백질 생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한 놀이는 인간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시켜줘요. 뇌세포 수보다 시냅스의 어떤 연결이 훨씬 뇌 발달에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정말 많죠. 그 결과 이렇게 놀이를 잘하게 되면 정말 더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놀이가 이렇게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이유는요. 놀이가 한글이나 수와 같은 공부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감각과 두뇌 영역을 활용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놀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오감을 사용한다.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뇌의 신경회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놀이는 신체 발달도 아주 좋게 만드는데요. 놀이할 때 우리 움직임 되게 많고요. 신체 조절을 많이 해요. 대소근육 발달 이루어지고요. 협응 능력도 생겨요. 또 놀이 잘하면은 기민성도 좋아갖고요. 잘 노는 아이들은 별로 다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또 놀이는 사람의 신체 상태와 질병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놀이할 때 긍정적인 정서 유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정서는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놀이를 잘하는 아이는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요. 내분비계 질환, 심장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또한 행복감, 즐거움은 바로 스트레스의 해독제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놀이는 아이의 언어 능력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제공을 합니다. 아이가 장난감 쳐다보거나 만질 때 엄마가 사자, 사자, 사자가 아주 커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도망가자.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반응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사물의 명칭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고와 감정까지 사실은 배우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이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즐거움을 주는 놀이 행동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이 중에서 특히 역할놀이와 같은 사회적 놀이는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함께 역할놀이를 할 때는 자기 맘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히 반응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의 생각도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거죠. 이러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언어에서 탈피해서 상호호혜성 배우게 되고요.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법도 익힐 수 있는 거죠. 놀이와 인지 발달의 관련도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놀이가 아이의 지능 향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받고 있는데요. 특히 퍼즐이나 블럭과 같은 구성놀이,
또 사회극 놀이가 아동의 지능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인과관계 추론하고요. 또 수학의 기본 기술 다 배워요. 우리가 아이들이 가게 놀이, 슈퍼마켓 놀이 할 때 보세요. 나름 동계산도 하려고 하고요. 또 블럭 같은 거 나눌 때 너는 뭐 몇 개 가져? 뭐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기본적인 연산 사실 놀이에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인지 능력은 모두 아동의 상징 사용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한글, 알파벳, 수학기호 모두 사실은 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잘하려면 상징의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상놀이 자체가 바로 상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블럭을 마치 트럭인 것처럼 혹은 전화기인 것처럼 햄버거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상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바로 이게 추상적 사고력의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니 해도 놀이의 가장 큰 강점은 즐거움입니다. 놀이를 할 때만큼은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 자체는 스트레스의 해독제가 되고요. 또 아동의 적응성,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면역제의 기능까지 하게 되는 거죠. 놀이는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함께 놀이하는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도 느껴주게 돼요. 놀이를 하면서 사물과 상황을 조작하면서 아이는 내가 유능한 존재네? 그래서 자존감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블럭을 만들거나 대사를 지어내면서 창조적인 기쁨도 느끼게 되는 거죠. 놀이를 하는 동안만큼은 두려움이나 불안, 스트레스,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화나, 적대감, 부정적인 정서도 표출할 수 있어요. 때로 놀이는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대신 충족해지는 기능도 담당해요. 조금 자기가 몸이 약하고 운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놀이를 하면서 자기를 엄청난 대단한 축구선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열등감, 무력감을 만회도 하게 되는 거죠. 또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도 게임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이와 사회성,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놀이하는 동안 아이들은 사회적 유능성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들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특히 역할놀이와 같은 상상놀이가 사회성을 발달시켜주는 데는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이들은 이러한 역할놀이를 하면서 타인과 자신의 경계도 알고요. 규칙도 따르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차례도 지키고요. 상대에게 적절히 반응하는 법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 발달이 촉진이 됩니다. 또한 놀이를 계속하고 싶잖아요. 아이들은 놀이를 계속하고 싶다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가 없다. 상대의 욕구나 관심에도 내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배려하는 능력도 갖게 될 수 있고요. 게임과 같은 놀이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해요. 더불어서 승패나 긴장감 같은 것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놀이들은 아이들이 사회성에 필요한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팀플레이 그리고 협동적인 놀이는 자신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 친밀감도 높여주고 있는 거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학교 생활의 성공은 또래 및 성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놀이, 그 중에서도 역할놀이를 포함한 상상놀이가 사회적 발달을 매우 촉진시킨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창의성, 눈 뜨면은 모두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놀이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놀이는 학습이나 다른 일상생활과는 달리 어떠한 제약이나 위험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활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놀이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시험하고요. 만일 결과가 좋지 않다도 이건 놀이일 뿐이기 때문에 피해 볼 일도 없어요. 이러한 놀이의 속성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창의성은 한글이나 수학 공부를 통해서 발달되는 것이 아니고 놀이를 통해 더 잘 개발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놀이 경험을 많이 한 아이가 지적 활동을 많이 한 아이보다 창의적인 과제를 더 잘 수행한다라고 하네요. 우리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놀다가 망한다. 개미와 배짱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놀이를 좋아하면은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의 놀이가 학교의 성공적인 적응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요, 모두 놀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준이 높은 가상놀이는 아이의 추상적인 사고,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라고 하고요. 또 학교에서의 학습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고요. 또래와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상놀이의 복잡성, 얼마나 복잡한 가상놀이를 하는가는 읽고 쓰는 능력, 수학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과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어요. 역시 풍부한 놀이 경험이 아이의 학습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놀이가 아이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할 때 학습이 즐거워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즐겁고 신나는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성 기술을 익히게 된 아이들은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높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비행이나 일탈 같은 문제 행동도 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라는 연구 보고도 넘쳐납니다.